자, 안녕하세요. 13장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 우리가 2절에서는 웹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파일과 구형 클래스 파일을 작성해서 컴파일 시켜서 클래스 파일을 얻은 후에 WSDL 파일과 매핑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 3절에서는 우리가 2절에서 작성한 파일들을 가지고 디플로이 툴을 이용해서 와르 파일로 패키징하고 배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번 4절에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뭐냐면, 자, 3절에선 디플로이 툴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와르 패키징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알아봤는데, 4절에서는 디플로이 툴을 이용하지 않고 2절에서 만든 내용들을 가지고 2절에서 만든 클래스 파일이나 매핑 파일, WSDL 파일을 가지고 커맨드 라인에서 수동으로 와르 파일을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동으로 하는 것과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하는 게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여러분들 손에 있느냐, 편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디플로이 툴을 이용하거나 혹은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수동으로 하거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장이고 하니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가르쳐 드리는 의미에서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수동으로 패키징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과정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터페이스 파일 작성했죠? 구형 클래스 파일 작성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파일과 구형 클래스 파일을 컴파일해서 클래스 파일을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SDL 파일과 매핑 파일을 생성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3절에서는 디플로이 툴을 이용해서 와르 파일로 패키징하고 배포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번 절에서는 디플로이 툴을 이용하지 않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수동으로 와르 파일로 패키징하고 배포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으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성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먼저 와르 파일 생성을 위해서 디렉토리 구조를 수동으로 와르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구조에 맞게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eb.xml 파일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sun-web.xml 파일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webservices.xml 파일을 작성하고, 와르 파일로 패키징한 후에 와르 파일을 asadmin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배포하시면 됩니다.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하죠. 어쨌든 이 과정을 우리가 하나씩 거치면서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와르 파일을 생성을 위해서 디렉토리 구조를 변경시켜야 됩니다. 자, 제가 직접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웬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을 했네요. 자, 파워포인트는 좀 이따가 다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src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소스 파일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빌드 디렉토리에 클래스 파일과 WSDL 파일, 매핑 파일을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와르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와르란 디렉토리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이곳에다가 모든 파일들의 구조를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르 파일에 들어가서 우선 웹 inf라는 폴더를 하나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웹 inf 폴더 안에 클래시스라는 폴더를 하나 작성을 합니다. 이 클래시스 안에는 실제로 우리가 컴파일해서 만든 클래스 파일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드 디렉토리에 헬로 서비스 이 패키지와 통째로 클래시스 디렉토리에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시스 디렉토리 밑에 헬로 서비스 패키지 밑에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클래스 파일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웹 inf 폴더 밑에다가 WSDL 문서를 저장하기 위한 WSDL 폴더를 만들고요. 이 WSDL 폴더 안에 WSDL 문서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와르 파일 밑에다가 빌드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빌드 디렉토리 생성해서 이 빌드 디렉토리에는 매핑 파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디렉토리 구조를 모두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자, 와르 디렉토리 밑에 빌드 디렉토리 생성해서 그곳에 매핑 파일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와르 디렉토리 밑에 웹 inf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클래시스 디렉토리 밑에 모든 클래스 파일들을 집어넣었고, 그리고 WSDL 폴더를 만들어서 WSDL 파일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우선 파워포인트를 다시 로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렉토리 구조를 변경시켰으니까 이제 와르 파일을 만들기 위한 작성하기 위한 파일들을 하나씩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우선 web.xml 파일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web.xml 파일은 웹 서비스 서블릿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파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톰캣 써보신 분들이면 web.xml 파일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실 거예요. web.xml 파일은 그 서버에 대한 정보와 그 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웹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파일이 바로 web.xml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용되는 web.xml도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블릿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web.xml 파일 형식을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작성하신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미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형식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eb.xml 파일의 루트 엘리먼트는 webapp입니다. webapp에는 display name 엘리먼트가 있는데요. 이 display name 엘리먼트의 값은 웹 서비스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블릿 엘리먼트가 있는데 서블릿 엘리먼트 하위에 디스플레이 네임과 서블릿 네임 그리고 서블릿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네임과 서블릿 네임은 보여줄 네임과 그러니까 출력될 네임과 여러분들이 만든 그 서블릿에 대한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서블릿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구형 클래스의 이름을 패키지명과 함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블릿 매핑이란 엘리먼트가 있는데요. 이 서블릿 매핑 엘리먼트에는 앞서 작성한 서블릿 네임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URL 패턴에는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그 웹 서비스에 별칭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별칭 정보가 뭔지는 우리가 3절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별칭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칭 이름은 저는 hello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hello라고 입력하면 URL이 로컬호스트 어쩌고 저쩌고 될 때 요 마지막 URL이 hello가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사용되는 종점 URL 별칭 정보를 이 URL 패턴 엘리먼트의 값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web.xml 파일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sun-web.xml 파일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 sun-web.xml은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URL과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정보가 기술된 파일이 바로 sunweb.xml이에요. 그래서 sunweb.xml은 sunwebapp라는 루트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고요. 자, sunwebapp 루트 엘리먼트 밑에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이제 컨텍스트 루트라는 엘리먼트인데요. 이 컨텍스트 루트 엘리먼트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컨텍스트 루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컨텍스트 루트란 웹 서비스가 로컬호스트 땡 헬로라고 제공될 때 이 가운데 있는 URL, 그러니까 도메인을 제외한 루트 URL을 말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루트 URL은 뭐가 되겠어요? hello jax rpc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전체적인 그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URL이 벌써 나왔죠. 자, 전체적인 URL은 뭐예요? 로컬호스트 밑에 hello
JAX RPC 밑에 그리고 우리가 앞서 web.xml에서 입력했던 hello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컨텍스트 루트에는 컨텍스트 루트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블릿 엘리먼트에 이제 서블릿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술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볼 거는 포트 컴포넌트 네임과 그리고 엔드포인트 어드레스 URI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포트 컴포넌트 네임은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드포인트 어드레스 URI는 앞서 web.xml에서 작성했던 별칭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웹서비스.xml 파일을 마지막으로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웹서비스.xml 파일은 여러분들이 제공하려는 이제 웹서비스에 구체적인 정보가 기술된 파일입니다. 그래서 웹서비스.xml 파일은 웹서비스를 루트 엘리먼트로 가지고 있고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면 웹서비스 디스크립션 네임과 디스플레이 네임은 웹서비스를 보여주는데 출력하려는 이름과 그리고 웹서비스에서 WSDL 문서에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웹서비스 디스크립션 네임 엘리먼트에는 WSDL 문서에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WSDL 파일 엘리먼트에는 WSDL 파일의 위치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WSDL 파일을 어디에 위치시켰냐면 웹inf 디렉토리 밑에 WS 디렉토리 밑에 WSDL 파일을 위치시켜 놨죠. 그래서 이와 같이 WSDL 파일의 경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JAX RPC 매핑 파일 엘리먼트는 우리가 그 생성한 매핑 파일의 위치를 매핑 파일의 경로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포트 컴포넌트에는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이제 포트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WSDL 포트란 엘리먼트입니다. WSDL 포트에는 우리가 3절에서 그 웹 서비스를 디플로이 툴을 이용해서 배포하면서 제가 포트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포트란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통신 이름을 말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뭐 80 포트나 8080 포트나 이런 포트 번호와는 다른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웹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포트란 그 단어는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웹 서비스와 통신하기 위한 이름을 가상의 이름을 이제 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트 이름을 이와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엔드포인트 인터페이스에는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패키지명과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인풀 빈이라는 엘리먼트 하위의 서블릿 링크 엘리먼트에는 우리가 앞서 web.xml에서 작성했던 서블릿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세 가지 파일을 작성했어요. web.xml 파일, 그리고 sun web.xml 파일, 마지막으로 웹서비스.xml 파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와르 파일을 생성해서 배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파일을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셔야만 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뭐 작성 방법이 그리 쉬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이걸 수동으로 작성하시려면 기존에 있던 잘 작성된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하셔서 아마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